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최우선 변제권이란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을 때 그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임금채권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채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급여가 밀렸어도 그걸 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개월분 임금이랑 3년치 퇴직금, 또 재해보상금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한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금이 크면은 소액 임차인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 소액 보증금 한도는 최초 그 부동산의 담보 물건이 설정된 뭐 근저당이라던가 그다음에 저당이라던가 담보가등기라던가 이게 최초에 설정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소액 보증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보증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그 전입신고를 한 그 해당 부동산에 계약을 하고 인도받아서 살게 된 그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 부동산의 최초 담보 물건, 예를 들면 뭐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그 기간이 기준이라는 거, 이 부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저당도 근저당도 뭐 담보 가등기도 없어서 어떤 담보 물건이 없다, 이럴 때는 그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 해당 시점에 해당 그 지역에 대한 소액 임차 그 보증금 범위로다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대항력에 대해서는 이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 그 임대차 계약에서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또 주인이랑 부동산 주인이랑 계약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해서 산 다음에 사용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주인이 바뀐다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해서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살 수 있고요. 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대항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한다면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 개시가 결정돼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기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고 한다면 상가도 동일한데요. 계약하고 또 인도하고 전입신고 대신에 주택은 전입신고를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게 돼서 사업자 등록증에 그 주소가 기입이 되게 되면 사업자 등록 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해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성립 요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해당 부동산의 최초 담보 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그 지역의 그 기준이 되는 소액 보증금 안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보증금이 커서 소액 보증금보다 금액이 크게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입신고라던가 사업자 등록신고를 미리 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늦어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셔서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법원에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 임대차와 경공매에 있어서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에 갖는 그 의미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또 계약이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지 않은 일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하고 인도하고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게 되고 그게 바로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해당 부동산이 뭐 주택이나 상가가 이제 진행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요.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도 이 대항력의 요건 중에서 대항력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매나 공매 진행 시에 대항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3자는 집주인이 아닌 제3자는 그 해당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인이 그 3자가 될 텐데요. 그 3자에 대해서 보증금도 전체적인 보증금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그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대항력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일자가 빨라야 됩니다.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입신고하고 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 변제권도 갖는다 하더라도요, 보증금을 다 보상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요. 가급적 어떠한 부동산에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요, 무조건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증 신고는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세권자일 경우입니다. 전세권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가 불가합니다. 예, 대신 그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그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도 그 이후에 소액으로 임차를 들어온 경우에는요, 이 소액 임차인은 요건만 맞는다고 하면 최우선 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불가인 경우를 한번 보면요, 그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거죠. 예, 뭔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서도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빼서 전출을 해서 전입신고를 옮겨야 될 때, 주소를 옮겨야 될 때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그 주택에 누군가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요, 그 이후에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우선 변제에 대한 배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가 불가합니다. 네, 다음은 최우선 변제권의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선 변제권의 소액 보증금 범위에 대한 기준은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계약해서 살기 시작한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동산에 최초로 어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뭐 가등기 담보권이든 이런 담보 담보 물건을 설정한 게 있는데요. 최초로 설정한 그 담보 물건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 한번 화면 보시면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1994년도에 저당권 A라고 하는 게 설정되어 있고요. 98년도에 근저당권 B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가등기 담보권이 C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이때 최우선 변제권의 소액 보증금을 적용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는요,
저당권 A가 됩니다. 예, 그래서 1994년도에 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소액보증금 범위가 얼마대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는데 등기부등본 봤더니 어떠한 담보물건, 뭐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뭐 가등기 담보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는 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 네, 이렇게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는요, 배당일 당시에 그 기간에 그 지역의 소액보증금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고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측 중앙에 보면은 소액 임차인 범위 안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90년 2월 19일에 담보물건이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것부터 이렇게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최종 2018년 9월 18일자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뭐 2003년도에 서울 지역에 해당되는 소액 보증금의 임차 범위는 4천만 원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요. 2018년도는 서울 지역에 그 부동산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최초의 그 담보 물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는 3,7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떤 부동산이 한 20년 됐다라고 하면 뒤로 갈수록 당연히 보증금은 금액은 커지잖아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걸 기준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계약하고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 앞전에 근저당이나 저당이 있는 권리들이 하나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상해주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최초 담보물건이 설정된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권리 기준 시점별 소액 보증금 및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요. 주택의 경우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 낙찰이 됐을 때 그 금액을 갖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뭐 2천만 원 중에 700만 원 먼저 최우선 변제 받았다 하면 나머지 1,3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확정일자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배당 순서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택 소액 임차인의 배당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예, 주택가액의 그 낙찰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세대, 뭐 15세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그 소액 임차인들이 전입한 날짜가 각각 다 다르다 할지라도 동순위로 배당을 하게 되고요.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못 받은 잔액은 만약에 우선 변제권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배당 순서에 대해서 배당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한번 예시를 보면요. 예, 지금 아래에 그 임차인 ABC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 최종 매각이 1억 2천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우선 변제는 1억 2천만 원 그 낙찰가액 중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6천만 원 한해서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고요. 지급권리 기준이 이 부동산의 경우는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2019년도 5월 15일 서울 지역입니다.
2019년도는 아까 그 2018년도 이후에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1억 1,000만 원 이하이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는 최우선 변제로 3,7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ABC가 전입일은 다 각각 다릅니다. 19년도 2월, 4월, 8월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요 1억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요. 지금 9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액은 3,700만 원씩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이 낙찰이 1억 2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6천만 원을 가지고 동일하게 안분 배당을 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액은 3,700만 원이지만 실제 배당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고 또 월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의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월세를 일정 비율로 계산을 해서 보증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봐야 됩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요.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0% 비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해서 1번과 2번 두 가지 중에 낮은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면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0.5% 이하인 것 같던데 일단은 계산하기 쉽게 1%로 기준금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기준금리를 1% 가정해서 적용해 보면 1에 4.5로 곱하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경우는 월세 30만 원에 4.5에 여기다 이제 10을 곱해서 45를 곱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10%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30만 원에 100을 곱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낮은 걸 적용해야 되니까 4.5 나온 이 2번을 갖고 계산한 거에 30만 원에 45를 곱하면 보증금 환산이 월세 30만 원은 보증금 1,350만 원에 해당하는 걸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산정을 위한 총 보증금은 원래 그 보증금 2천만 원에 전월세 그 전환으로 환산한 1,350만 원을 더해서 총 보증금은 4,350만 원으로 보면 되고요. 이 보증금이 그 해당 부동산의 최초 담보 물건의 그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정 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인 만큼 한번 잘 숙지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